세 번째 엑스파일 확인해 볼까요? 네. 사랑과 전쟁. 예, 이건 뭐 드라마 타이틀 같기도 한데 네, 궁금해요. 두 분 중에 저입니다. 예. 사랑과 전쟁. 제가 결혼한 지 25년 됐는데 지금부터 6년 전에 애 엄마하고 별거를 하게 됐었어요. 별거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애 엄마가 뭐라고 이제 화를 나게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술을 많이 먹고 들어가요. 예. 거의 쓰러질 정도까지 새벽에 들어가서 자는 애 엄마를 깨워놓고 이제 그 서운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술 먹고 얘기하니까 말 발음도 안 되고 헛소리 또 하게 되고 정리도 안 되고 앞뒤도 없고 그러니까 막 그것도 긴 시간 동안을 그렇게 해오니까 애 엄마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 당신하고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당분간 헤어져 살자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섭섭하고 서운하더라고. 그래서 화가 난 김에 알았어. 당장 내일 별거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애 엄마도 또 자존심 있으니까 그 다음날 나가더라고요. 짐을 싸갖고. 그래서 가만 놔뒀죠. 그래서 이제 들어오리라고 믿고 애 엄마는 또 내가 자기를 이제 불러들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네, 자존심 서로. 대결하셨네. 그러다가 자존심 버티다가 5년을 지났어요. 5년이 지났어요. 이상해. 근데 5년 동안에는 이제 자주 만나긴 만났죠. 만나서 대화하고 이제 애 엄마가 이제 고칠 점 3가지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당신하고 다시 뭉쳐서 살 수 있겠다. 첫 번째가 술 먹고 헛소리 안 하기. 처음에는 술을 끊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술, 담배를 끊어야 들어온대. 그래서 그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랬더니 고치래. 술 먹는 버릇을 고치래. 알았어요. 그건 고치고. 또 하나는 청소 도와주기. 그다음에 설거지 해주기. 그런 걸 전혀 안 하셨구나. 안 했죠. 아이고. 내가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변한 줄 알고 뭉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3가지 약속을 다 잘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은 지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키고 그거 못 지키면 또 깨지면 이제 수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분이 굉장히 그 고비가 있었어요. 예. 실은 이제 이혼을 생각을 했었어요. 맞다. 주변에서 좀 예. 말리셨다고. 그래서 이제 형님한테 상의를 많이 드렸지. 예. 그래서 저는 거기 이제 그 기현이하고 도영이가 있는데 딸이 네. 그 이쁜 딸하고 이렇게 부부가 헤어지면 이 아이들이 문제라 이거예요. 아이가 없을 때는 부부가 되면 부족하면 뭐 그게 이게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붙어버리면 이게 패밀리가 돼요. 왜냐하면 FAMILY 되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야 이게. 패밀리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사랑하는 아빠나 사랑하는 엄마가 없게 되면 아이들은 너무 큰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이혼을 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약간 헤어졌다가 또 만나고 그러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참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인생사도 똑같아요. 올림픽이 있으면 내림픽이 있고 내림픽이 있으면 올림픽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부부가 갈등하는 건 내림픽이거든. 그 나중에 언젠가는 그 차고 올라오면 올림픽이 되잖아요. 그래서 헤어져 있다가 이렇게 뭉치는 것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줬었죠. 야, 역시 박사님이라. 혹시 또 집안에 문제 있으면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제가 깔끔하게 처리해 드릴 테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김종석 씨는 사시면서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아유, 세상 살면서 안 싸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따로 하시죠 형님. 다 싸워. 다 싸우는데 그걸 지혜롭게 예를 들면 아이들하고 가장 문제인 거예요. 어른들끼리 싸우면 큰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치매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싸우고 나서 또 잊어먹고 또 그냥 또 싸우고 나서 잊어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는데 아이들은 상처로 남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 아이들 앞에서만 싸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잘 활용해 보시면 가정이 굉장히 행복한 부분만 이렇게 진행이 되죠. 네, 그러면 김정열 씨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때보다 요즘에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실 텐데 또 그러니까요. 어떤 남편이 되라라고 느끼신 점 저에게 또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글쎄 자기가 이렇게 살면서 아까 그 형님이 화해하는 방법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싸울 수 있습니다. 분명히 뭐 공자가 성인 군자가 아니기 때문에 싸웠을 때 해결 방법, 헤쳐나가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싸우는 연습보다도
해결하는 방법 연습하는 게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화해하는 법. 예, 화해하는 법. 잘하자. 그렇죠. 먼저 자기를 낮추고. 네. 네? 집에 가서 화해하세요. 이미 끝났어요. 이혼하지 마세요. 상담 좀 받으셔야 밖에 없어요. 네, 저조들은 지금 의자를 못 가져가서 예, 완전히 삐진 상태예요. 완전히 여기 등을 돌리셨어요, 저한테. 네, 알았어요. 자, 뭐 이렇게 행사와 아이들 교육과 또 여러 가지 또 공방에서 건강을 챙기시는 두 분인데, 자, 지금부터는 이 두 분의 건강을 아주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건강을 챙겨주실 명의를 먼저 소개합니다. 단일 질병 사망률 1위, 뇌졸중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줄 오늘의 명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양호진 박사. 네, 영상의학과 전문의 양호진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양우진 박사님인데 야무진 박사님. 얼마나 야무지시는구나. 네. 네, 제 별명이 맞습니다. 네. 요즘처럼 기온이 뚝 떨어졌을 때 혹시 조심해야 될 질환이 있나요? 네, 요즘처럼 유난히 온도 변화가 급격할 때는 뇌졸중을 조심하셔야 되세요. 뇌졸중. 네,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뇌졸중 위험이 쑥 올라간다고 하는데 많이 올라가죠. 네. 두 분은 혹시 걱정 안 해보셨어요? 어우, 저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아버님이 뇌졸중인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더니 뇌졸중인지 뇌경색인지 정확하게 모르시겠다고 그러는데 쓰러지셔서 2년 동안 대소변 받아내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님이. 그래서 걱정이 되시고. 가족력이 참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친구 아버님도 네.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날 들어오시면서 굉장히 어지럽다고 그러더니 그냥 야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그대로 모셨어요. 네. 근데 그게 뇌졸중이었어요. 그래서 식물인간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개그맨 조정현 씨도 네. 뇌혈관 질환으로 지금 앓고 계시잖아요. 예, 그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조정현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완쾌가 되셨나요, 좀? 절반 정도. 네, 그 완전 됐죠. 많게는 안 되고 예, 예.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걸리기도 하지만 맞아요. 후유증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원인이 궁금한데요. 원인은 대개 혈압을 올리도록 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네. 아주 흔한 비만이라든지 예, 고혈압이나 당뇨, 김정열 씨 좋아하시는 술, 담배, 아이고.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혈압을 올리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뇌졸중은 혈압이 높은 분에서는 절대적으로 조심을 하셔야 되세요. 비만은 그러니까 김원구 씨가 돼서. 근데 술도 이제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우리 두 선배님들은 주량이 얼마나 드실까 또 궁금하네요. 종석이 형님은 약한 술 드시더라고요. 저는 뭐 술을 복분자나 뭐. 예, 조금 한 반병 정도. 요즘은 근데 또 끊었어요. 아, 그러세요? 한 2달 전부터. 그나마도. 예. 잘하셨어요. 담배 안 하시고. 예. 그 김정열 씨는 요즘 좀 줄이신 거예요? 아니요, 이봉원 씨 말이 맞는 것 같아 갖고요. 예. 어떤 이봉원 씨가 말인데? 그러더라고. 예. 형, 인간의 몸은 나약하지가 않아. 인간의 몸은 나약하지가 않기 때문에 혹사시켜도 되는 거야. 얘들이 간을 눌리면 얘들이 그냥 푹 쉰대요. 막 알코올을 넣어줘가지고 얘가 열심히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매일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일도 할 수 있고 뭐 멀쩡하게. 아, 그 말이 맞구나. 그래서 그렇게 다 소가 이제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 얘기 들으니까 죽는 길이더라고. 그러니까 김정열 씨는 술을 끊지 말고 이봉원 씨를 끊으세요. 내가 봤을 때 그래야 될 것 같아. 왜 금방 일산 쪽에 있어 그래. 뭐야, 너 끊을 거야 이제. 나 술을 못 끊고 너 끊을 거야.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아무리 뭐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어도 감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전조 증상을 한번 알아보는 게 중요할 네. 것 같아요. 뇌졸중의 네. 전조 증상 네. 5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잘 보세요. 네. 한쪽 방향의 얼굴,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저리다. 한쪽이. 두 번째는요. 네. 갑자기 눈이 안 보이거나 물체가 둘로 보인다. 둘러 보인다. 조심해야 되는 증상들입니다. 예. 서 있거나 걸을 때 중심 잡기가 힘들고 한쪽으로 넘어진다. 아 역시 한쪽에. 그러네. 한쪽으로. 네 번째는요. 발음이 어눌해지고 표현 능력이 떨어졌다. 저거 맞는데 두 가지. 두통이 심하고 어지러우며 토한다. 아이고 무섭네요. 여기 이제 뇌졸중이 이제 발병되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증상들인데 혹시 뭐 이런 사항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금 있나요? 김정열 씨 몇 개 꾹꾹 두 개가 나오는데요. 그래요. 뭐예요?
그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저런 적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뭐라고 그랬더라? 발음이 어려워지고. 발음이 좀 어눌해지고. 네, 내가 쓰던 말도 그게 뭐였더라? 요거를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게 그런 거죠. 네, 선생님 말이 이런 꼬이는 증상들이 거죠.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나실 때는요. 바로 뇌졸중이 아닌가를 확인을 하시고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세요. 네, 저도 저기서 한 3개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제가 근데 이번에 30이 됐는데 아직은 그래도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어리시죠? 예, 근데도 저번에 그 MRI를 한번 찍어보니까 뇌졸중이 저도 모르게 한번 왔다 갔다고. 네.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나이에는 그렇게 잘 걸릴 수가 있나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체중이 이제 있으시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피가 굉장히 끈적거리는 그런 상황이 되세요. 그래서 이게 혈관이 큰 혈관은 안 막히더라도 작은 혈관 같은 게 이제 막혔다가 그게 뇌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살을 빼면 되는 건가요? 살을 빼셔야 되고요. 네네. 그게 이제 그 경고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되시거든요. 네, 뇌세포는 많이 쓸수록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혹시 두 분은 뇌 건강을 위해서 따로 하시는 운동 있으세요? 뇌 건강을 위해서. 저는 뇌 건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적은 없고요. 저는 그냥 매일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행동도 자꾸 역방향을 많이 해요. 양치질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떤 날 이렇게도 하고 어쩐 날은 집에 가보면 제가 그 사진 있잖아요. 네. 사진도 뒤집어 놓기도 하고 그리고 텔레비전 있죠. 네. 텔레비전도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물구나무 서서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형수님도 뒤집어놓고. 진짜 떠마우스. 김정열 씨의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그런 방법으로. 해본 적이 근데 없어요. 요즘 목공이 하시니까 센티미터 재고 좀 머리를 쓰시고. 그거 계산하고 이거 지금 각을 줘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게 치매가 좀 예방될 것 같은 생각이 네, 드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통 뭐 뇌 운동 그게 뭐야 하시는데 지금 양치질 말씀하셨고 또 사진도 뒤집어 놓는다 하셨는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작은 행동만으로도 뇌는 젊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